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출석하는 모습인데 사실 뭐 표정이나 이런 옷 매무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좀 보이시는 것처럼 머리도 좀 헝클어졌고요. 흰머리가 확실히 과거에 구속 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최순실 씨는 염색을 해서 좀 검은 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달라진 모습이 확실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흰머리가 늘어난 오늘 모습 저희가 보고 오늘 문득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위쪽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은데 최순실 씨는 최근에 염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이 같은 구치소에 있는 신세인데 어느 한쪽은 염색을 했고요. 네. 또 어느 한쪽 염색을 안 해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머리가 이제 부쩍 늘어난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몸 상태도 좀 많이 초췌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은 동부 구치소로 가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고 염색도 해서 이제 여전히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초췌해진 상황에서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몸 매무새도 헝클어졌고 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눈길을 가는 대목입니다. 네, 검찰 조사에 처음 응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속이 결국 됐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도 했었고 머리도 이렇게 잘 정돈돼 있고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잘 이렇게 메이크업된 모습이 취임초라면 세월호라든지 국정에서 피곤해서 아예 국민들한테 집무 기간 중에 흰머리도 늘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이렇게 국정이 이렇게 파탄까지 오는 사태는 없지 않았겠냐. 우리가 메르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는데 메르켈 대통령이 그렇게 메이크업에 신경을 쓰는 분이나 패션에 신경을 쓰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독일 역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같은 모습을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면 국민들 마음이 그렇게 상처 입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 대통령은 뭐 예쁘게 단장한 대통령이 아니고 정말 그 예쁜 모습이 흐트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고뇌하는 모습일 텐데 오늘 저 모습이 세월호 때라든지 국정 4년차 때 오히려 저렇다면 국민들이 참 우리 대통령이 흰머리도 늘고 초췌해질 정도로 나라를 염려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텐데 법전직하에서 지금 재판 중에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망감이 교차하는 어떤 그 그림입니다. 저희가 뭐 사실 매일매일 국정농단 사건을 이렇게 생방송처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저렇게 수척해지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는 게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 전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전략을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제 생각으로는 자신을 향한 소수의 이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이 손목 부분이 이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부쩍 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 손목 보호대. 이 손목보호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연상하는 게 이제 선거 때마다 항상 박 전 대통령이 유세 다닐 때마다 항상 손목이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거나 붕대를 감거나 그런 모습이 공교롭게 이렇게 오마주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신이 그만큼 핍박받고 있다. 그만큼 헝클어진 모습을 역없이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향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난 이만큼 고생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은 도대체 뭘까요? 아직까지는 본인의 재판이 벌써 저희가 뭐 기소 100일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만 구속된 게 3월 31일이고요. 4월 17일 날 18개 혐의로 기소가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공판이 5월 23일. 지금 현재 7월 이제 27일로 가고 있으니까 어제로서 기소가 된 지 딱 100일 재판에 넘겨진 지가. 100일 동안 뭐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10월 17일 1심에 기소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 후로 안 되면 석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추가 기소라는 게 또 된다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재판이 지금 100일 정도 진행 중인데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려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사실은 어떤 혐의가 18개 혐의 중에
유죄를 다툴 거, 무죄를 다툴 거, 양형을 다툴 걸 정해야 되는데 일단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지금 부른 상태고 모든 것을 부동의하면서 시간만 끄는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증인이라든지 증거는 사실 확실함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방어해야 될 증거들은 사실 많이 빈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어떤 무죄를 다툰다 그러면 사실상 양형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이걸 전환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서류 같은 것들이 지금 캐비넷이 발견됐잖아요. 이것들이 만약 증거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하고 조금 양형을 다투는 걸로. 근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게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 중 하나죠.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 7년, 5년 이렇게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둘 다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본인들은 그래도 죄가 없다. 네. 선처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리어 양형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더 엄한 처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면 그게 어찌 보면 또 양형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요. 재판부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참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 있었던 사람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안타깝고 예.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물론 구형된 것보다는 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렇다 예. 하더라도 감형이 되는 부분은 좀 약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재판에 나왔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선고일이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복을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판결에 이제 옷을 입는 복장도 영향을 얼마나 네.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고는 아마 평년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의 읽고 온다 해가 갑자기 형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는 둘 다 양복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수의보다는 예. 아마 선고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 6년이 구형이 됐는데 아마 1, 2년 정도 떨어진 정도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 7년, 6년이고 나머지 비서관들도 5년 정도 구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일부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 무죄가 나온다면 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일부 무죄가 아니고 전부 유죄가 된다 그러면 7년이 구형된 사람은 한 6년이나 5년 정도 될 것 같고 6년이 구형된 조윤선 전 장 같은 경우는 5년에 4년 정도 근데 되지 이게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뇌물죄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가지 혐의 중에 블랙리스트도 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가 선결될 경우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리하게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나오면 그것도 유죄 여부에 따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 선고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같으면 재판 전략도 완벽히 실패를 했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국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비서실장이 지는 것이고 또 장관 비서실장이 보통 자리입니까? 또 부처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인데 일관되게 이 문제를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돼 있고 그다음에 내 직원들은 나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처음부터 스탠스를 잡았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렇게 심대한 타격을 입는 일은 덜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두 사람이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최소한 무능한 것 아닙니까? 자기 네. 부처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서실장과 장관이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하는 일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지휘했던 부하 직원들이 많이 지금 감옥 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박 변호사가 어느 정도 선고 영향이 예상된다 했는데 법적인 전략도 실패했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한 것이고 네. 또한 지도자로서도 완벽히 실패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임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표를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했나라는 자괴감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는 일이지만
이 브렉시트 재판에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이 대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국회 정문 과정에서 대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고가 오후 2시쯤에 있을 예정인데 선고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